저희 2025년 상가 오피스 분양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기조는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가와 금리는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투자와 소비 심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심리 지수는 이때 당시가 정치적인 불안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경기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시도별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의 투자 수익률은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중대형 상가는 1% 미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라든가 대형 상가의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의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분석인데요. 소매, 물류, 투자, 관광 전반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리테일이라든가 오피스, 물류, 호텔, 관광 산업 등 이런 곳에 이제 자산이 순차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침체 이후에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시장에 대한 동향입니다. 서울, 경기는 원활한 공급 및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으로 공실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 그다음에 그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체 속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좌측에 위에 그 물결 치듯이 갑자기 하락하는 롤러코스터처럼 하락하는 것이 공실률입니다. 그래서 A급 오피스 서울 지역의 시장은요. 2022년까지 공급이 비교적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흡수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2022년부터 공급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다시 공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12알리의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우측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비교적 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 광주, 부산 등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더 공실률이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충북, 강원, 경북 지역의 공실률이 좀 비교적 심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지표로는 울산 지역, 부산, 강원, 충남, 전남 등의 경우에 최근에 공실률이 전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주 지역의 경우에 좀 공실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이제 오랜 시간 제주 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 가격 지수입니다. 2024년 2분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피스 시장의 경우에 2022년은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시작을 해서 2024년, 25년의 경우에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가는 오피스와는 거의 X자를 그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가 2년간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영업 침체라든가 그다음에 쇼핑의 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좀 이런 것들이 가격 지수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층별 임대료 효용 비율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뷰어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시라고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층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머지 층별로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요.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른 층의 가격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다른 층의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는 그 주로 노후도가 높고 타층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1층을 제외한 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11층 이상이 1층 다음으로 임대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고층 프리미엄이라든가 우수한 경관 등을 이유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의 경우에는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경기의 2배,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는 4배 수준의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오피스 동향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강남 중심의 수익성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의도는 공실률이 낮고,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높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이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요, 강남, 여의도 마포, 도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도심 지역, 기타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의도 마포나 강남이 낮은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마포,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의 높은 공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높고 신규 공급이 단기간 증가했기 때문으로 단기 공실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지역과 강남 지역, 서울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 우수하고, 강남도 역시 그 공실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남대문과 동대문의 그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강남 쪽에서는 노년과 도산대로의 그 공실률이 높은데요. 도산대로와 노년역은 낮은 층고 시설이 불편하고 특히 걸어 다니는 유동인구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들의 수요가 압구정이나 성수 등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공실률이 생긴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는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공실률이 낮고, 그래서 비교적 우수한 투자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은 관광객 감소, 온라인으로의 쇼핑 구조의 전환 등의 여파로 공실률은 높고 수익률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고요. 남대문의 경우에도 지금 이 공실률이 높은 것에 대한 이유로 노후 건물이 많고 업무 중심축이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등의 타 지역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소매 중심지라는 인식으로 공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의 기타 지역인데요. 여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 낮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영등포, 당산 등의 일부 지역은 최근에 마곡이라든가 광명, 판교, 분당 등의 타 지역과 대비해서 도심에 있어서 위치야 좋지만 노후화가 많고, 그 다음에 가격은 높은데 주변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수익성, 안정성 모두 뛰어난 대표적인 투자 우량지로 보이고요. 공덕과 당사는 수익률은 평균 수준이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타 지역 대비해서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등포의 경우에는 공실률은 높은 수준이고 수익률은 또 낮은 상황입니다. 인근 신축 수요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곡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질환 인식이 강하고 주변에 기업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천호 지역은 비교적 공실률은 높은데요. 또 오른쪽에 끝에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은 또 그다지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좀 늘긴 했고요. 하지만 천호 지역의 경우에도 주변에 다른 업무지구들에 대비해서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하남이라든가 송파 등 경쟁 상권에 비해서 경쟁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광역시 지역인데요. 경기 지역은 공실률이 낮고 수익률은 높은, 비교적 투자 효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방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경기 지역의 상승은 판교, 광명, 그 다음에 분당 등의 교통망 개선, 그 다음에 IT라든가 바이오, R&D 등의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교통망 개선은 또 경기 지역의 오피스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충북이라든가 전북, 경남 등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혁신도시의 경우에 공공기관은 이전을 했지만 주변의 민간 수요들이 함께 이전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미분양 공급은 많아서 공실이 크게 소진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도 광주 첨단, 상무, 대구의 동대구역이라든가 대전의 도안신, 그 다음에 부산의 센텀 같은 곳들에 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지방의 경우에도 민간 수요를 크게 끌어들이는 게 좀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을 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로 보는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